자, 57회 기출문제 실무시험 풀이하도록 할게요. 가은상사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 판매하는 개인기업 올해 3기. 첫 번째 문제,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회사 등록 메뉴에서 오류를 고치래요. 회사 바꾸시고 회사 등록 버튼 누르고 하나씩 비교하시면 되겠죠. 저희 개인 사업자인데 법인으로 되어 있네요. 개인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개업 연월일이 16년 3월 25일인데 여기는 15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2016년 0325로 바꾸고, 그 다음에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이 종목인데 여기가 자전거라고 되어 있네요.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 이렇게 세 군데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전기분 재무상태표입니다. 입력된 자료 검토하고 오류 부분 정정하시고 누락된 부분 추가하시고. 가은상사에 일단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열면 되겠죠. 가서 비교를 쭉 하시고 여기를 보고 하나씩 찾으시면 되겠죠. 여기 보통예금 1810인데 여기가 1180으로 되어 있네요. 1810만원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비품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는데 비품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요. 그럼 바로 밑에 번호 213번 금액 379. 그럼 이제 차변 합계가 96144. 여기 96144 맞죠? 오른쪽에 단기 차입금 3000인데 여기가 300이네. 3000. 그 양쪽 차이 딱 떨어졌죠? 작업할 거 없다는 얘기죠, 이제. 문제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첫 번째가 신규 거래처 등록이네요. 코드번호 553번으로 히트 상사를 등록시키면 되겠죠. 거래처 등록 가서 코드번호 553번, 이름, 유형을 특별하게 뭐라고 한 게 없으면 그냥 다 건너뛰고 동시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뭐 매출로 해라 매입이라 하란 말이 없으면.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 업태 컴퓨터, 주소, 161, 나머지 빼고. 두 번째 문제, 창고에 일부러 1년간 임차를 계약하고 1년분 임차를 먼저 줍니다. 계정 까먹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유동자산 항목에 다음 항목을 추가하십시오. 번호 알려줬죠. 127번에 선급 임차를 바꾸래. 그리고 대체 적용 1번에다가 내용물 입력하시고 계정 까먹 및 적용 등록합니다. 숫자 127을 누르면 그 자리로 가죠. 여기다가 선급 임차료, 성격은 일반, 나머지 없고, 그 다음에 대체 적용 1번, 기관 미경과 임차료 계상, 띄어쓰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보겠습니다. 8월 24일 우리전자에서 상품 200만원을 매입합니다. 차변에 상품 200, 돈 줘도 있죠. 50만원은 소유하고 있던 거래처 발행 당좌수표로 줘요. 뭐가 나가는 거예요? 거래처인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나한테 통화 대형증권이니까 현금이 날아간다는 얘기죠. 현금 50. 잔액은 당좌수표를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당좌 예금이 빠져나간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4월때 운임이 현금으로 나갔어요. 재고자산 4월때 운반비는 여기다 붙이면 되죠. 그러면 2020 플러스, 그리고 밑에다가 현금을 하나 더 빼면 되겠네요. 8월 27일 영업부 직원 전략적 성과관리 교육을 하나컨설팅에 위탁하고 교육비가 보통예금에서 나가요. 보통예금 80만원. 이때 쓰는 이름은 교육훈련비라고 하겠죠.
9월 11일 백제 상사와의 판매 계약이 해지돼서 6월 30일에 수령한 계약금을 통장에서 송금합니다. 6월 30일에 계약금은 선수금이라는 건 알겠는데 금액이 없죠. 그러면 날짜를 6월 30일자 가서 얼마였는지 45만원이었죠. 날짜를 1월부터 10을 하고 오늘은 9월 11일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통장에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선수금 금액이 45만원이었고 부채였던 선수금 백제 상사를 걸어서 없애버리면 되겠네요. 9월 16일 추석 선물로 홍삼 세트 100만원 신용카드로 샀습니다. 40만원은 본사 직원 영업부, 나머지는 매출처. 복리후생비하고 접대비가 섞였다는 얘기네요. 800번대에 접대비가 40만원, 800번대에 복리후생비가 40만원, 접대비가 60만원 묶어가지고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BC카드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9월 23일) 영남 상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즉 바드럼이라는 얘기입니다. 만기 전에 은행에서 할인받습니다. 할인료가 빠지고 통장에 들어오고 매각 거래래요. 자, 바드럼 뺍니다. 영남 엄은 200만원짜리, 차변의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 금액 45,000원. 이 나머지가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10월 21일 장부기장 의뢰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소의 기장료가 보통예금에서 나가요. 보통예금 20만원, 차변의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11월 22일 3, 4분기 매출 목표 달성해서 영업분 직원에게 상여금을 300만원 통장에서 나가요. 보통예금에서 300, 차변에 상여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800번대 소득세를 걷어놓은 게 없으니까 돈이 다 나가는 거고, 뭐 걷어놓은 게 있으면 조금 나가겠죠. 그 벌어진 차이는 급여 지급할 때처럼 그냥 이해수금이 되는 거겠죠. 11월 28일 상품 보관을 위해서 대성건설로부터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던 창고 건물의 임차 기간이 완료돼서 임차 보증금 1,000만원을 통장으로 돌려받습니다. 1,000만원 대변의 임차 보증금, 이것도 거래처를 거시는 게 좋겠어요. 줬을 때 거래처가 걸려 있었을지 안 걸려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보증금 얼마 줬을 때 누구한테 얼마 줬는지 관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 5번 일반전표입력 오류 수정 문제 보겠습니다. 특정한 날짜 치고 갈게요. 5월 3일 외상매입금을 어음으로 결제한 내역이 있는데 설악상사의 외상매입금을 당사 발행 약소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는 당사 발행 당자 수표를 준 거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급어음이 아니라 당좌 예금의 감소로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 11월 20일 복리후생비가 나갔네요. 영업부 직원의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한 이 금액은 76,000원으로 확인됐다. 일단 금액이 틀렸고 이것이 영업부 직원이 회식한 것이 아니라 매출처 직원에게 접대한 것이다. 계정 과목은 접대비가 된다는 얘기고 금액은 76,000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12월 20일자 볼게요. 영업부 직원 급여 이체 관련해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된 은행 이체 수수료 2,500원이 세금과 공과금으로 기록되어 있다. 직원 급여를 이체하는데 은행 이체 수수료가 세금은 아니죠. 수수료 비용이 된다는 얘기네. 831번 수수료 비용. 문제 6번 결산정리사항 보겠습니다. 단기본 비품의 감가상각비 50, 차량의 감가상각비 80. 차변에는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의 바로 밑에 번호 있죠. 213번 50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에 차량이라고 붙어 있는 거 50만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80만원. 묶어서 감가상각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충당금을 매출채권 잔액의 1%씩 설정하겠대요. 금액 안 가르쳐 주죠? 그럼 이제 시산표를 열어요. 시산표 열어서 자기의 매출채권을 찾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답이 틀릴 수 있어요. 앞에 문제를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3,340 곱하기 1% 빼기 여기 잔액 빼. 그 다음에 받으러움 1,010만원 곱하기 1% 빼기 3만원. 이 두 개의 숫자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산자 입력 12월 31일자로 외상 매출금 거 바로 밑에 번호 금액 계산해서 입력하고, 받으러온 거 바로 밑에 번호 입력해서 치고, 합쳐서 대손상각비 이렇게 한 다음에 꼭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어요. 조회 눌러서 여기에 딱 1%가 있어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딱 1%가 있어야 정답. 그러니까 남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만 보고 하시면 돼요. 세 번째 문제 볼게요. 11월 1일에 지급한 보험료 5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올해 11월 달부터 내년 3월 달, 11, 12, 1, 2, 3, 5달치네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여기 특별한 말이 없으면 11월 1일에 가보면 보험료가 다 모두 다 일반적으로 비용 처리가 돼 있는 거죠. 뭐 자산 처리했단 말이 없으면 비용 처리한 것 중에서 50만원인데 3달치가 내년 거야. 그러니까 보험료를 3달치를 취소시켜야 되겠죠. 대변으로 비용이니까 보험료 20만원을 3달치 30만원을 취소시킬게요. 그리고 성격이 뭐냐, 보험료를 먼저 줬다. 선급금의 성질을 갖죠. 비용과 함께 선급 비용이라고 합니다. 문제 7번 장부조회 보겠습니다. 2월에 외상 매출금 회수액,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 나왔으니까 계정별 원장을 가시면 되겠죠. 날짜 2월 1일, 2월 엔터. 끝나는 날 외상 매출금 치고, 회수액은 어디 있겠어요? 외상 매출금 자산이니까 이쪽이 증가해, 이쪽이 감소해. 이게 돈 받아낸 거겠죠.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적어놓고, 두 번째, 3월 말 당좌예금 잔액과 비교해서 4월 말 당좌예금 잔액의 증가. 당좌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뒤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계정별 원장을 가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겠고, 또는 조금 머리가 똑똑하신 분은 날짜가 3월 말로부터니까 3월 1일, 4월 말까지 봐야 되죠. 엔터. 알고 싶은 건 당좌예금. 이렇게 해서 3월 말 잔액은 1,500, 4월 말 잔액은 2,000.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거 뺀 것이 답이고, 또는 이 계정의 각각 달별로 잔액을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총계정 원장을 보실 수도 있어요. 엔터는 뭐 날짜는 1월부터 뭐 끝까지 다 쳐보고, 뭐 끝까지 안 쳐도 되겠고, 6월, 4월까지, 5월까지, 4월까지만 당좌예금. 그러면 이게 2월 잔액, 이게 3월 잔액, 4월 잔액,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3번 4월부터 6월에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중, 자,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금으로 가장 많이 지출된 계정 과목, 이 계정 과목 모두 다 뒤질 수도 없고 현금으로 쓴 것도 알아낼 수 없어요. 이렇게 통합 계정을 보고 싶을 때 쓰는 것은, 그 중에 현금으로 지출된 걸 알고 싶으면 월계표를 봐야 됩니다. 날짜는 4월부터 6월이라고 그랬죠. 월계표 선택하고 4월부터 6월을 선택한 다음에 이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이 현금 라인 쪽에 금액이 가장 많이 지출된 계정 과목이 뭐냐. 이 계정 과목은 급여네요. 코드는 몇 번이냐. 코드 번호 모르겠으면 더블 클릭해보면 여기 코드 보이시죠? 801번에 금액 1325만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